조합제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9년 7월 31일 밤 9시를 넘었습니다. 자위적 핵무장론이 한국에 본격적으로 등장했습니다. 이 촉발점이 된 것은 어제 미국의 국방대학에서 발표한 논문에서 비롯되었습니다. 거기서 4명의 영광급 엘리트 장교들이 쓴 논문에서 북한 핵 그리고 중국의 핵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서 전술핵을 재배치하는데 한미일 사이에 전술핵 재배치 및 공동사용권 시스템을 만들 필요가 있다. 나토의 핵 공유 시스템과 비슷한 것을 동북아시아에서 도입할 필요가 있다라는 아주 중요한 정책 제안을 했습니다. 나토에는 5개 나라가 있습니다. 핵 공유 협정을 미국과 맺은 나라입니다. 독일, 벨기에, 네덜란드, 이탈리아, 터키입니다. 이 5개 나라에는 미국이 기지를 가지고 있고 거기에 전술 핵 폭탄 한 150개 정도가 있습니다. 그러나 전시가 되면은 그 나라들과 미국이 전술핵 공동 사용권을 갖습니다. 그러므로 사실상 이 핵무기를 공유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하여 러시아의 핵 위협에 공동 대응하자 이런 시스템인데 이걸 한미일 동맹에 대입을 하면은 미국이 핵 우산을 제공하더라도 더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한반도나 또는 뭐 일본이나 또는 어느 지역에 전술핵을 배치한 다음에 미국, 일본, 한국이 공동 사용권을 갖자. 이런 아주 근사한, 아주 참신한, 어떻게 보면 상상력이 풍부한 제안을 했습니다. 이것은 지난 한 10년 동안 한국의 우파 세력들이 계속 주장해 왔던 아이디어입니다. 저도 그런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우파 세력에서 이게 공론화되었고 자유한국당에서도 이것을 당론으로 채택해야 된다는 이야기가 자주 나왔습니다. 지난 대표 경선 과정에서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강력하게 이 핵 공유 아이디어를 제기를 했더랬습니다. 최근에는 조경태 최고위원이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마침 미국에서 호응이 있었습니다. 이러니까 자유한국당에서 오늘 아주 적극적으로 그것을 검토해야 된다 이런 주장을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 아이디어는 모처럼 이 자유진영, 한국의 자유진영에서 만들어낸 어떤 하나의 구상입니다. 이니셔티브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자, 이 공론화가 지금 진행되어야 한다는 이 자유한국당의 주장에 대해서 신경질적으로 반응하고 나온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더불어민주당의 대변인입니다. 박찬대 원내대변인이 오늘 오후 이런 성명을 발표를 했습니다. 한국당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핵무장론을 폐기하라. 이런 제목입니다. 이걸 제가 읽어드리고 여기에 이 성명을 반박하는 자유한국당의 이만희 대변인 성명이 즉각 나왔으니까 2개를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판단을 해보십시오. 이런 정책을 놓고 벌이는 여야 공방은 아주 좋은 겁니다. 이건 아주 건설적 대안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한번 따져볼 만합니다. 누구 말이 맞는지.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자유한국당 당대표, 원내대표를 비롯한 의원들이 핵무장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경쟁적으로 쏟아내고 있다. 심대한 우려를 표한다.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 미사일 발사에 대해 미온적으로 나오자 한국당은 NPT 탈퇴와 핵 개발을 주장하고 나섰다. 이는 동맹 이익과 안보를 위협하는 철부지 같은 생각이다. 대한민국이 핵무장을 한다면 북한의 비핵화를 요구할 명분이 사라지는 것은 물론이고
국제사회로부터의 고립과 한미동맹의 균열을 초래한다. 한국 등은 이 같은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남북 모두를 파멸의 길로 이끌자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인지 진지하게 묻고 싶다. 한국당에서 친일 프레임을 떨쳐내기 위해 황당하게도 핵무장을 논을 꺼내고 있다는 시각이 있다. 일본 경제보복 문제를 북한 안보 문제로 물타기를 시도하려는 것이라면 당장 그만두기 바란다. 민주당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한 안보 문제마저 정쟁의 도구로 이용하려는 시도를 단호하게 배격할 것이다. 한국당 의원들은 조국의 평화적 통일이라는 헌법 4조와 의원선서 내용을 망각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남북 화해를 통한 공동번영 및 평화체제 구축, 이것이 민주와 평화를 갈망하는 우리의 시대적 소명이다. 이를 위해 문재인 정부는 미정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흔들지 않고 피는 꽃은 없다. 구태여 꽃망울을 꺾어 불안했던 과거로 회귀할 필요는 없다. 한국당은 철부지 같은 핵무장론을 당장 폐기하고 일본의 기습적인 경제 침략 대응에 함께 동참해 주기 바란다. 자유한국당의 반박은 즉각 나왔습니다. 핵무장론 폐기하라는 민주당, 제발 북한에 그렇게 외쳐라. 이만희 원내대변인 논평입니다. 김정은이 약속했다는 비핵화가 갈수록 거짓시험이 증명되고 있는 가운데 급기야 북한은 미국 본토 타격용 SLBM 장착이 가능한 신형 잠수함을 공개하더니 우리를 목표로 한 미사일까지 연이어 쏴대고 있다. 이는 유사시 미국 본토를 위협하여 미국이 대한민국에 제공하는 핵 우산을 무력화하겠다는 전략에 따른 것이다. 이런 북한에 더해 현 정권의 무능한 외교로 중국, 러시아, 일본 등 주변국 전체가 군사 도발도 불사하는 등 우리에 대한 위협을 늘려가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이들 모두 핵 보유국이거나 반년 안에 다량의 핵무기를 가질 수 있는 나라라는 것이다. 반면 지금의 한미동맹은 북한의 단거리 미사일은 미국의 위협이 되지 않아 상관없고 미국 전략자산 전개도 없을 것이라는 등 기존과는 다른 방향으로 흐르고 있어 과연 미국이 본토의 위협을 감수하면서까지 우리에게 핵 우산을 제공하겠느냐는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게 하고 있다. 이처럼 바람 앞의 촛불과도 같은 우리 안보 상황을 고려할 때 중국 등 주변국을 움직이고 북한의 오판을 막기 위하여 핵 공유 등을 검토라도 해야 한다는 것은 지극히 상식적이며 시급한 과제이다. 그런데도 전작권 전환을 서두르고 자주국방을 강조하는 현 정권이 유독 북한의 압도적 우위를 무력화하는 동시에 궁극적인 자주국방 수단이 될 핵 공유 등은 온갖 이유로 검토조차 금기시하는 것은 자가당착적인 동시에 자주국방을 강조하는 이유마저 의심케 하는 것이다. 특히 이미 수년 전부터 북한의 핵 위협에 맞서 나라와 국민을 보호하고자 핵 공유 등을 공개적으로 강조해 온 자유한국당에 대하여 친일 프레임을 떨치기 위한 것이라고 강변하는 민주당의 억지는 뭐 눈엔 뭐만 보이는 격이다. 한일 갈등조차도 국익이 아닌 당리 당략만 챙기며 총선에 활용하려던 현 정권의 비열한 속내가 들통나자 이에 분노하는 국민의 모습이 보이지 않는가. 민주당이 오늘 구구절절히 밝힌 핵무장 폐기 주장을 부디 그대로 북한에 돌려주기 바란다. 지금 한반도를 핵 위기로 몰아가고 있는 것은 바로 북한이며 이에 대해 아무 대책도 없이 김정은을 믿어보자는 것이 바로 이 정권이라는 것을 국민은 너무나 잘 알고 있다. 어떻습니까? 양쪽을 비교하면 자유한국당의 반박은 논리가 서고 자유한국당을 반박한 더불어민주당의 원내대변인 성명은 사실관계가 맞지 않고 무리가 참으로 많습니다. 참으로 많습니다. 핵무장론이라는 것은 마지막에 나온 것이죠. 북한이 핵이 없는 상태에서 대한민국 핵무장을 하자는 게 아니죠. 북한이 이미 핵 보유국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단거리, 중거리, 장거리, 그리고 잠수함에서 때릴 수 있는 미사일까지 완벽하게 갖추었어요. 오늘 사정거리가 250km 날아간 그 단거리 미사일은
고도 30km를 유지하면서 날았다고 합니다. 이것이 남쪽으로 날아왔더라면 이 문재인 정권은 그것을 막을 방법이 없고 대한민국은 사라졌을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김정은으로 하여금 핵을 보유하더라도 그것을 쓸 수 없게 만드는 여러 장치를 고안해야 합니다. 그것은 다중 방어 장치, 그리고 참수작전처럼 만약 핵무기를 쓸 조짐이 있으면은 먼저 예방적 공격을 해가지고 지도부를 없애버린다든지 하는 이런 작전, 그리고 무엇보다도 핵을 먼저 쓰면은 반드시 나는 죽는다, 핵을 쓰면은 반드시 죽는다는 것을 확실하게 가시적으로 보여줘야 합니다. 그러려면은 미국이 자랑하는 잠수함에 싣고 다니는 핵미사일로는 그런 구체적 피부에 느끼는 압박감을 김정은한테 줄 수가 없어요. 눈에 보이는 거라야 됩니다. 바로 한국에 전술핵이 재배치되어야 합니다. 한국에 아니면 한국과 가까운 뭐 일본에 또는 괌에 배치되면서 실질적으로 한국이 공동사용권을 갖든지, 가장 좋은 것은 한국에 재배치가 되어야 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마지막 수단으로 써야 할 우리의 자위적 핵무장인 것입니다. 핵무장은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가 개발하는 것과 아니면 미국의 핵을 공동사용권 형식으로 간접적으로 통제하고 우리 것으로 만드는 것이죠. 이게 왜 민주당을 화나게 했을까요? 민주당은 지금까지 김정은에게 핵을 폐기하라는 진지한 이야기를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냥 형식적으로 한 거고, 그리 함으로써 김정은이가 핵 보유국이 되는데 직간접으로 도와준 것이 이 정권과 이 앞의 정권들이죠. 그렇다면은 자유한국당의 핵무장론, 이것은 자위적 핵무장론입니다. 자유한국당의 핵무장론은 살기 위한 핵무장론입니다. 이 살기 위한 핵무장론에 벌컥 화가 난다. 그렇다면 더불어민주당의 핵정책은 어디에 있느냐? 그것은 북한의 핵 보유국화를 더욱 공고히 하기 위한 하는데 비호 세력이 되겠다는 것이라고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지금까지 북한 노동당 정권은 한 번도 비핵화를 하겠다는 이야기를 한 적이 없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들어서 가지고 김정은이가 비핵화를 다짐했다, 결단했다고 거짓말을 함으로써 세계를 속이려다가 이제 들통이 나고 있는 중입니다. 그렇다면 더불어민주당은 문재인 대통령을 비판을 하든지 김정은에게 강력하게 요구를 하든지 해야지, 우리도 살아보자, 우리도 핵폭탄 맞지 않고 살아야 되겠다 라고 발버둥 치는 자유한국당에 대고, 한국당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핵무장론을 폐기하라, 논리적으로 맞지 않지 않습니까? 자위적 핵무장론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거죠. 어떻게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합니까? 강도가 든 칼과 경찰관이 차고 다니는 총이 같은 겁니까? 그럼 경찰관이 차고 다니는 총을 향해서 주민들의 안전을 위협한다, 그렇게 하면서 강도 보고 칼 내려놓으라는 이야기 안 하는 거하고 또 마찬가지 아닙니까? 어쨌든 이제 보니까, 오히려 이 성명서를 읽어보니까 오랜만에 이 자유진영에서 만든 친북 프레임에 이 민주당이 빠져버렸어요. 민주당이 빠진 겁니다. 자위적 핵무장론까지 비판할 정도 같으면은 문재인 정권과 더불어민주당은 북한의 핵 보유를 적극적으로 비호한다. 친북핵 프레임이죠. 친북핵 프레임을 자기 스스로 만들어가지고 스스로 빠진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좀 통쾌하기도 합니다. 감사합니다.